안녕하세요. 기능의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진아라입니다. 작심 7일 프로젝트 시즌2 같이 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식생활을 조금 돌아보시고 어떻게 건강하게 드시려고 노력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하셔야 되는 거 밀가루, 설탕, 유제품 들어간 음식들은 좀 피하시고 총천연색으로 야채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드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지난주에 시작 못 하셨으면 이번 주에라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2에 대한 내용인데요.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25년이 여러분이나 저나 몸의 바디 버든을 좀 줄이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디 버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먹고 피부에 접촉하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의도하지 않게 흡수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성분들이 몸에 쌓이는 거를 이제 말을 하는데 그거를 조금 줄여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내가 조절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많아요. 공기도 조금 좋지 않고요. 토양도 오염돼 있고 제가 지금 여기 찍고 있는 이런 스튜디오도 여기를 제가 관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독용품을 썼는지 어떤 청소약을 썼는지 저는 알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혼자 조심을 하려고 해도 저희 능력 바뀌죠. 그나마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 먹거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될 수 있으면 건강하게 먹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조절할 수 있는 게 저는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화장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을 하면 내 몸의 바디 버든을 좀 줄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화장품을 많이 쓰는 게 결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도 이 그림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화장품을 썼을 때 그러니까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우리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 씻고 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거예요. 씻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고. 그래서 3일 후에 측정을 해봤는데도 이렇게 피부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아직도 화장품 안에 남아있는 어떤 계면활성제나 또 보존제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바르는 횟수를 줄이고 바르는 양을 줄여야 이렇게 잔존에 있어서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양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좀 과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자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 너무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번역이 되긴 했는데 우리가 매일 입는 이 옷, 섬유에서부터도 좋지 않은 성분들이 우리 몸으로 흡수돼서 우리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그나마 화장품을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아주 필요한 성분만 쓰고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어서 일주일 동안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해보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그동안 쓸데없는 화장품을 너무 많이 썼구나. 아, 내가 화장품을 줄이니까 오히려 피부가 좋아지는구나 라는 걸 잘 경험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화장품을 고르는 단계부터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성분이 10개 이하로 된 걸로 하시고 유해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화장품 관련된 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여러 사이트들마다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페녹시에탄올이나 뭐 파라벤이나 이런 보존제들이나 환경 호르몬으로 되어 있는 성분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일단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향이 들어있는 것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피부 장벽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식품으로 쓰여질 수 있는 성분들 그런 추출물들이 들어있는 성분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고르실 때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고 개수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거는 세정제, 세안제는 꼭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자외선 차단제는 꼭 쓰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거 외에는 그냥 보습제 하나 정도 아니면 꼭 필요한 내가 미백 치료를 하고 있으면 미백 제품 하나 그 정도만 쓰시는 게 좋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는 1인 1팩 하기. 그거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본인이 지금 쓰고 계시는 그 1인 1팩을 매일 하시는 분들은 거기 성분을 보시면 정말로 많은 성분들이 써 있어요. 그거를 매일 내 얼굴에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거기 있는 성분 중에 의외로 자극적이거나 알러지 유발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거 굉장히 유통기간이 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 그렇게 보존제나 방부 효과를 낼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그걸 자주 하시는 게 피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간은 세안을 하고 나서 얼굴이 건조하지 않으시면 딱 하나 정도만 발라보실게요. 그냥 보습제 하나, 그리고 아침엔 자외선 차단제 하나 정도. 그렇게 화장품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실게요. 혹시 세안을 하고 났는데 전혀 건조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발라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럼 한번 아무것도 안 발라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밤에는. 그러면 오히려 아침에 피부가 조금 더 건강해진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화장품 다이어트 꼭 필요한 화장품만 쓰는 걸로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일주일 동안 화장품 다이어트 하시면서 식생활도 좀 관리하시고 물도 좀 많이 드시고 하시면 정말 피부가 조금 새로워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심 7일 프로젝트 시즌2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같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